네가 어떻게 여기? 피선주는 갑자기 나타난 진상아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진상아는 피선주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탈옥을 감행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탈옥의 결과가 자기 자신을 비참한 결말로 이끌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진상아의 마지막 발악 때문에 진상아가 모든 것을 잃고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방청석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쪽 피고인석으로 쏠렸습니다. 진상아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판사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진상아, 이번 사건의 모든 범죄 사실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비명이 섞인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지만 판사는 이미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인을 교도소로 이송하겠습니다. 그제야 진상아의 얼굴에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기절이라도 할 듯 새파래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다 피선주 때문이야. 그년만 없었어도 내가 이 꼴이 안 됐다고. 간수들이 진상아를 붙잡으려 다가서자 그녀는 양팔에 걸린 포승줄을 벌컥 잡아당기며 악을 썼습니다. 방청석 맨 뒤쪽에서 지켜보던 심순애는 차마 그 장면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떡하니 상아야. 하지만 진상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리엔 이미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정없이 박혀있을 뿐이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온갖 증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두고 봐.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전부 무너뜨릴 거야. 판결의 충격에 질린 방청객들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묵직한 긴장만이 남았고 심순애는 손가락을 떨면서도 시선을 진상아에게 고정했습니다. 마치 거짓말이라도 바라는 듯 눈을 껌뻑였지만 이미 선고가 내려졌다는 걸 알기에 절망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간수가 진상아를 데리고 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심순애의 얼굴을 힐끔 봤습니다. 언뜻 스쳐간 눈빛에는 간절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표현되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모든 절차에 따라 집행일 전까지 피고인을 사형수 규정에 맞게 구금합니다. 찬바람이 든 법정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진상아는 계속해서 거친 숨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심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의자 등받이를 움켜쥔 채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어떻게든 살려야 해. 사람들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홀로 남은 심순애의 어깨가 절망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이가 예고된 대참사를 예상하며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법정 안을 가득 메우는 듯한 침묵 속에서 이 잔혹한 선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 구치소 면회실 안 차가운 아크릴판이 두 사람 사이를 칼같이 갈랐습니다. 아직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은 진상아는 사형 선고 이후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은 심순애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채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아야, 조금만 버티면 혹시 또 모르잖니. 뭘 더 버텨? 나 충분히 참았어. 엄마도 알잖아. 나 여기서 절대로 못 죽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말을 쏟아냈지만 그 어조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심순애는 딸을 향한 안쓰러움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진상아는 아크릴판에 손바닥을 거칠게 대며 몸을 숙였습니다. 잘 들어. 방법 있어. 호송버스 타고 이동할 때 사고 내줘. 난 그 틈 타서 도망칠 거야. 이 말에 심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알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 돼? 죄수들이 몇인데. 교도관도 있을 거고. 상관없어.
이제 나한텐 시간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죽는다고. 아크릴 판 너머로 진상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잔뜩 몰린 짐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심순애 역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진상아가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걸 보자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날 포기할 거야? 내가 죽는 꼴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 아니지. 심순애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에게 성공을 안겨주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뒤틀린 욕망과 잘못된 집착이 지금 이 순간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결정해. 사고 낼 거면 확실하게 해야 돼. 꼭꼭. 말을 삼키는 진상아의 눈에는 절망과 광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심순애는 아크릴 판 너머로 딸의 창백한 손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반쯤 나간 정신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심순애. 면회 시간을 알리는 작은 벨이 울렸고 교도관이 다가와 문을 열며 이별을 재촉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볼게. 그 한마디에 진상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미 두 모녀는 파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버렸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히고 진상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피선주 때문이야. 곧이어 정막만이 남는 면회실, 그리고 심순애의 맹목적 절망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커다란 호송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를 내달렸습니다. 차창 밖은 을씨년스러운 빗방울이 흩뿌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안에는 사형수 신분이 된 진상아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목으로 머리카락을 틀어쥐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서울 만큼 공허했습니다. 뒤이어 달리는 검은 세단 운전석엔 심순애가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결심을 굳힌 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발은 점점 엑셀러레이터를 깊이 눌렀습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 상아 죽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야 해. 고속도로 차선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차를 몰며 호송버스를 추월하려던 순간 운전석 거울에 비친 심순애의 눈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호송버스 오른쪽으로 바짝 붙으며 급히 핸들을 틀자 버스 뒷공무니가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버스 안 운전기사는 미세한 충격음에 당황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뒤에서 박았나? 이게 무슨 일이야?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심순애는 이성을 잃은 듯 다시 차를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강한 충돌로 버스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마침내 호송버스가 중심을 잃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마찰음과 함께 유리가 깨지며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체가 한껏 기울더니 버스는 옆으로 넘어가며 전복되었습니다. 안에서 사방으로 튄 파편과 쇠조각이 무자비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심순애의 차량도 그 충격에 휘말려 도로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져버린 운전석에서 심순애는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허탈하게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도 그녀의 뇌리엔 오직 하나, 진상아가 탈출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버스가 멈춰 선 곳은 도로의 반대편 차선이었습니다.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다른 차량들이 멈춰 서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아야, 우리 상아. 심순애는 고개를 돌려 버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그 잿더미 속에서 혹시라도 딸이 살아서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버스 옆면을 붙잡고 기어나오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부서진 유리잔의 위를 조심스럽게 기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제복을 벗어던지고 뭉툭하게 남은 수갑을 비틀어 손목에서 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상아였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주변의 혼란을 살폈습니다. 상아야. 하지만 진상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세상 한복판에서 지옥문 밖으로 빠져나온 그녀는 절박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순애의 갈라진 목소리는 공기 중에 허망하게 사라졌고 고속도로에는 무거운 비명과 비참한 충돌 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하얀 연기와 기름 냄새가 퍼지는 도로 위, 전복된 호송버스 주위에는 피투성이가 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곳곳에서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뒤엉켜 처참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찰나 진상아는 버스 잔해 아래에서 재빨리 몸을 빼냈습니다. 수갑은 이미 충돌의 충격으로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얼굴에는 섬뜩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파편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진상아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부상자들을 찾느라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진상아는 그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상자 있어요. 빨리 들것 좀 가져와요. 그들의 시야에선 진상아가 그저 한 명의 부상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아는 살짝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칠 방향을 눈으로 탐색했습니다. 저기요. 그쪽도 피 많이 흘리는데. 한 구급대원이 진상아에게 접근했지만 진상아는 짧게 고개를 흔들고 몸을 비틀어내며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비틀거리듯 옆길로 빠져나가자 구급대원도 혼잡한 상황에 다시 다른 이들을 구하러 뛰어갔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던 교도관 하나가 진상아를 발견하려는 순간 다른 부상자가 소리쳐 부르는 바람에 시선이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초간의 틈이 생기자 진상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도로 가장자리로 숨어들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점차 구급차와 경찰차가 몰려들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진상아는 교묘하게 돌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자의 한쪽 챙을 구겨 쓰고 수갑 부서진 자국을 재빨리 소매로 감췄습니다. 도주로를 찾은 진상아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피선주에게 복수하리라는 집념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사형수인 그녀.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제 탈옥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고 현장을 삽시간에 빠져나온 진상아는 들리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 한 채 도시의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로등 불빛 속에서 진상아는 찢어진 수감복을 움켜쥐고 저주 섞인 중얼거림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절대 이렇게 안 끝나. 전부 다 갚아줄 거야. 그 한마디를 끝으로 무참한 사고 현장과 그녀의 탈옥은 그렇게 한 장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따라 몇 블록을 걸었을까. 진상아는 비척거리며 허름한 여인숙 앞에 다다랐습니다. 건물 외벽 곳곳은 갈라져 있었고 내부에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방 한 칸을 잠시 빌렸지만 돈이 없어 결국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며칠째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진상아는 오갈 데 없이 거리에서 나를 지새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땀과 피, 먼지로 범벅된 옷은 더 이상 수감복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꼬질꼬질한 담요를 덮고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가 진상아에게 곁눈질했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사람들 쳐다봐. 경찰이라도 뜨면 너나 나나 골치 아프다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노숙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더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진상아는 살짝 몸을 떨면서 벽에 기대었습니다. 배에서는 기분 나쁜 헛소리가 울렸습니다. 얼마 후 노숙자가 어디선가 얻어온 빵 조각을 꺼내 먹으면서 진상아에게 한 입 건네려 했습니다. 내가 이럴 처진 아니지만 그래도 뭘 좀 먹어야 버티지 않겠어? 진상아는 노숙자의 손에 들린 빵을 보고 일순 눈길이 흔들렸지만 한심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 내가 진짜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노숙자 빵 조각이나 얻어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간절히 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노숙자는 피식 웃으며 빵을 내려놓고 천을 뒤집어 쓰고 눕습니다. 혼자 남은 진상아는 복수심이 잦아드는 대신 굶주림과 추위, 불안이 몸을 갉아먹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거리의 신음소리에 섞여버리는 자신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 몇 명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얼굴이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을까 신고할까 두려워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스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형수 사고로 탈옥했다더라. 혹시 저 여자 아니야?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진상아는 범죄 조직이나 흑시장 같은 더 어둡고 위험한 길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또렷하게 자리 잡은 감정은 단 하나, 피선주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수라는 불길한 집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녀를 가만두지 않아. 길거리 어둠이 점점 짙어졌고 진상아의 초췌한 몰골이 그 어둠 속에 삼켜졌습니다. 조용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물들일 때 피선주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서를 확인하며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곧이어 김소우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선주 씨, 여기 도면 검토한 거예요.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해줘요. 아, 고마워요. 저도 방금 자료 쭉 봤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서로를 향한 해요체 속에서 작은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잔잔한 행복감에 눈을 흘깃 감았습니다. 그런데 맑은 분위기를 깨는 것은 TV 뉴스 속 사건 보도였습니다. 화면에서는 사형수 호송버스 전복 사고와 함께 탈옥 소식이 긴급하게 전해졌습니다. 설마 저거 진상아가 탄 버스 아니에요? 피선주는 고개를 돌려 TV를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결국 뉴스는 탈옥한 사형수가 진상아라고 확정하듯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선주 씨, 괜찮아요? 일단 집 보안부터 강화해야겠어요. 그래야죠. 지연이는 아예 친정이나 아버지 댁으로 보내놓고요. 행복한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순간은 다시금 긴장과 공포로 얼룩졌습니다. 피선주는 프로젝트 회의 자료를 덮으며 복잡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소우 씨, 만약 진상아가 숨어 있다면 분명 복수하러 올 거예요. 그 애는 원래부터 날 싫어했으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주 씨 꼭 지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소우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진상아가 미친 각오로 몰려온다면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위협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작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별일 없이 잘할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혼란스럽긴 하지만 준비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말에 피선주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이 순간 두 사람은 더 단단하게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편에는 이미 커다란 불길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뉴스 속 자막이 무겁게 예고해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 공기가 집안을 스산하게 뒤흔들었습니다. 피선주는 커튼을 걷어 확인하려다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불을 켠 상태에서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진상아가 칼을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선주. 식은땀이 순식간에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피선주는 숨을 가다듬으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네가 어떻게 진짜로 탈옥한 거였구나. 창백한 얼굴,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상아는 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옷은 다 해져 있었지만 손에 쥔 칼끝이 번들거리며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빌어봐.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피선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멎을 듯 했지만 애써 담담한 척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직도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란 걸 몰라? 난 네가 여기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 웃기지 마. 내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알아? 지옥 밑바닥에서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냉혹하게 반짝이는 진상아의 눈. 그녀는 칼을 꼭 쥐고 피선주에게 점차 다가왔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상아야. 너 이미 사형수잖아.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닥쳐. 사형수든 뭐든 상관없어. 죽기 전에 네 목숨부터 끊어놓을 거니까. 순간 아찔한 공포가 밀려오며 피선주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길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너한테 미래는 없어. 지금이라도 자수해. 웃기지 마. 네가 망쳐놓은 내 인생에 미래 따위 없어. 한껏 날이 선 대치 속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노려보는 침묵이 섬뜩하게 이어졌습니다. 피선주는 숨을 고르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상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곧 이성이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살짝 바람 소리가 스쳤습니다. 진상아는 순간적 공포심 탓인지 몸을 돌려 그쪽을 확인했습니다. 피선주는 그 틈에 휴대폰을 쥐려는 듯 주머니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진상아의 칼끝이 번뜩이며 몸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복도에 퍼지는 긴 그림자 속에서 이제 두 여자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시각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다 거실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칼을 든 진상아와 벽 쪽으로 몰린 피선주. 선주 씨, 괜찮아요? 그 순간 진상아가 놀란 눈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곧이어 김소우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와? 꺼져. 이건 나랑 선주 문제야. 김소우는 상황 파악을 하자마자 피선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진상아가 칼을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움직이면 너도 죽어. 김소우는 몸을 날려 피선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흉측한 비명과 함께 피가 흩뿌려졌고 김소우가 쓰러지는 순간 피선주의 비명도 뒤섞였습니다. 소우 씨. 쓰러진 김소우는 괴로운 신음 속에서도 겨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상아는 당황했는지 잠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사이 피선주는 휴대폰을 꺼내 119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젠장 또 도망쳐야 되잖아. 피선주는 진상아에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사람 목숨을 뭐로 생각하는 거야? 소우 씨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김소우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며 애써 피선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주 씨 괜찮아요? 눈물 범벅인 피선주는 김소우의 손을 잡고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아가 다시 칼을 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곧 외부에서 누군가 배를 미친 듯 눌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 비명을 들은 것인지 급한 기척이 번져왔습니다. 진상아는 입술을 깨물고 초조하게 창문 쪽을 살폈습니다. 젠장, 경찰이라도 오면 끝장이야. 피선주는 김소우에게 손을 대고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진상아는 문으로 갈지 창문으로 도망칠지 갈등하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그녀는 눈을 악랄하게 번뜩이며 칼을 다시 쥐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했어. 너희 둘 다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문 밖에서 크게 울리는 목소리와 문을 부수려는 듯한 소리가 이어지자 진상아는 결국 집 안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피선주는 그 틈에 진상아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소우가 쓰러진 상태라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김소우의 피가 번져갔고 피선주는 숨이 막힐 듯 통곡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광경 한복판에서 위급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호출된 구급차에 김소우가 실려간 뒤 피투성이가 된 거실 한가운데 피선주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현관이 부서지긴 했어도 진상아가 멀리 도망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일부러 벽을 돌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진상아가 거실로 재진입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지쳤어. 그냥 여기서 끝내자. 피선주는 핏발선 눈으로 진상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소우 씨까지 그렇게 만들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넌 사람이 아니야. 웃기지 마. 살아남으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게 되더라.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잖아. 분노가 극에 달한 피선주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떠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닿는 잡동사니를 움켜쥐어 진상아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진상아의 손에서 칼이 잠시 떨어졌지만 곧 그녀가 다시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거실을 이리저리 휩쓸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진상아가 휘두르는 칼끝이 벽을 긁고 유리장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선주는 손을 뻗어 진상아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대며 서로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격투를 벌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내 인생 다 망쳤다고. 그건 네 탓이야. 처음부터 너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라고.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칼이 미끄러져 바닥을 긁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통나듯 공간을 울렸습니다. 어느 순간 진상아가 의자를 집어들어 피선주를 향해 내리치려 했지만 피선주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저항했습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 다리가 부서져 나가고 피선주는 도중에 넘어지며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도 잠시. 김소우가 피 흘리며 쓰러졌던 광경이 머릿속을 뒤덮자 분노가 재차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너 가만 안 둬. 네가 소우 씨를 죽이려고 했잖아. 진상아는 정신없이 몸을 뒤로 뺐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그녀도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 경적이 울리고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아득히 들렸습니다. 숨막히는 이 결투가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분노의 기세를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상아의 칼끝이 다시 한번 번쩍였고 피선주 또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어둠 같은 순간 충돌과 비명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면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총을 빼들고 들어왔습니다. 파손된 가구와 온갖 파편이 즐비한 난장판 중앙에 진상아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선주가 그녀의 팔을 거세게 비틀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당장 손 떼. 헐떡이던 피선주는 그제야 손을 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상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쳤지만 이미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정해요. 이러면 당신만 더 위험해집니다. 비틀린 자세로 구속된 진상아는 마치 독사처럼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숨결마다 독한 증오가 묻어나왔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저 여자라고. 선주, 네가 내 인생을 다 망쳤어. 겉보기에는 이성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껏 지쳐 숨을 고르는 피선주는 몸이 후들거렸지만 진상아의 절망적인 표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기지 마. 넌 사형수야. 누구 탓할 처지가 아니라고. 닥쳐. 끝까지 내가 의학. 경찰들이 재차 몸을 눌러 제압하자 진상아는 끝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곧 들것을 들고 들어오는 구급대원들이 진상아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치료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탈옥의 살인미수까지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겠네. 같이 갑시다. 아직도 발버둥치는 진상아를 질질 끌고 경찰들은 집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피선주는 힘이 풀린 듯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여기저기에 뿌려진 피자국과 부서진 물건들,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피선주는 김소우가 중상을 입은 걸 떠올리고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해자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바로 구급차 부를게요. 하지만 피선주는 이미 구급대가 김소우를 실어 나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김소우가 무사하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진상아를 향해 퍼붓는 욕설과 비난. 방금 전까지 함께 몸싸움을 벌였던 악몽 같은 시간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문 밖으로 사라지는 진상아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탈옥범 진상아는 다시 감옥으로, 아니 그보다 더 지옥 같은 구치소 생활로 돌아갈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이 집의 거실에는 이제 피선주의 숨죽인 울음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단 하나의 바람만을 되냈습니다. 소우 씨, 제발 무사해야 해.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자 의료진이 들것에 누워있는 김소우를 황급히 옮겼습니다. 옆구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서서히 스며나오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김소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따라 들어가려는 피선주를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셔야 해요. 지금 수술 준비 들어가니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피선주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으며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붉은 수술실 불빛만이 침묵 속에 켜져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초조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때때로 의료진이 분주히 드나들며 지시를 날렸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우 씨, 미안해요. 제발 정신만 차려줘요. 몇 차례의 긴급 수혈과 봉합 수술이 진행되는 중인 듯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에서 작게 울려 나왔습니다. 피선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우 씨가 깨어나면 다음엔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지. 네가 지켜주려고 했던 것 모두 고맙다고 꼭 말해야 해.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고 피선주는 간신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한참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피곤해 보이는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피선주는 정신이 번뜩 들며 의사 앞에 다가섰습니다. 큰 혈관을 다쳐서 위험하긴 했는데 지혈이랑 수술이 잘 끝났어요.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희망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피선주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쁜 마음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회복실로 옮기는 김소우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 털썩 앉은 피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나마 큰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진상아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단 하나, 김소우가 깨어날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운 김소우의 얼굴은 여전히 하얗지만 심장 박동 수치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은 피선주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왔고 밖에서는 새로운 아침 해가 비쳤지만 병원 안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김소우가 처음으로 깜빡이며 눈을 뜬 순간 피선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우 씨,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배인 상처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김소우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주 씨, 다친 데는 없어요? 그 걱정의 말에 피선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손으로 김소우의 손등을 꼭 쥐고 이마를 침대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전 괜찮아요. 소우 씨가 그렇게까지 날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선주 씨 지키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이 지독한 악몽에서 잠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도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소우의 옆구리에 감긴 붕대는 여전히 통증을 유발했지만 그는 다시금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회복되면 다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대화 안에 스며드는 무수한 감정들. 고통,
안도, 사랑, 미안함 등이 뒤엉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절실히 기대게 되었습니다. 피선주는 아직 진상아라는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상아를 다시 체포해갔고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은 자명했습니다. 당분간 두 사람의 앞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이 주는 작은 안도 덕분인지 피선주는 김소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김소우는 대답 대신 살짝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픈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그 미소만큼은 피선주에게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안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 일면과 뉴스 채널에서는 탈옥 사형수 진상아 살인미수 혐의 추가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뻔뻔함에 경악했고 교도소로 다시 이송된 진상아는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터운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거칠게 진상아를 이끌었습니다. 곳곳에서 차가운 시선이 꽂혔지만 진상아는 이미 피폐해진 얼굴에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 여기서 못 나가. 남은 건 사형 집행뿐이니까 얌전히 있어. 진상아는 초점 없는 눈으로 교도관을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화려한 미래와 성공을 꿈꿨지만 이제는 쇠창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면회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심순애마저 탈옥 사건에 가담해 중형을 면치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이상 기댈 사람 하나 없는 독방에서 진상아는 서서히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철창 밖 교도관이 무뚝뚝하게 지나가며 가끔씩 쏘아붙일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죄수들이 혀를 차거나 비웃으며 탈옥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진상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법정은 추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아가 가혹하게 휘두른 칼에 중상자가 또 발생했고 공권력에 대한 극렬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기사에는 사형 전 집행 절차가 남아있어도 집행명령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감방 안 진상아는 과거에 맹렬했던 의지조차 서서히 사그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심으로 견뎌오던 날들은 이제 힘겹기만 했습니다. 더는 피선주라는 이름을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짐 정리해. 너 독방 옮길 거야. 옮긴다는 말은 곧 사형수 대기방으로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진상아는 입술을 깨물고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 흔한 반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시간과 함께 비참하게 녹아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허무함에 몸을 떨고 있을 때 복도에서 쇠사슬과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언젠가 그 소리가 마지막이 되는 날 진상아는 모든 걸 잃고 마침내 세상에서 사라지리라. 어쩌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살. 과거에 치열했던 악다구니는 이제 초라하게 잿더미 속에서 사그러들고 있었습니다. 빈 감옥 한가운데서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처절한 최후를 향해 진상아는 무력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